아버지가 웃었다. 그 웃음은 날카로웠다. 회의실 한가운데 국방부 사성장군과 주요 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애는 그냥 쇼핑이나 좋아하는 애야. 진짜 일은 동생에게 맡겨야지. 장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버지는 계속했다. 여자애가 무슨 항공기 사업을 알아. 결혼이나 잘해서 집안 도움이나 되면 다행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은 김항공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버지가 30년 공들인 프로젝트. 수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걸린 딜. 아버지는 동생 민준을 옆에 세워두고 자랑했다. 이 녀석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김항공은 민준이가 이끌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왜 불려갔는지 알았다. 아버지는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무능한 딸도 있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나를 지우개로 지운 자국처럼 대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딸이라며 머리 쓰다듬어 주던 손이 어머니 장례식 날부터 차가워졌다. 나는 10년 동안 참았다. 대학 때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을 때 아버지는 여자가 왜 그런 걸 하냐며 등록금을 끊으려 했다. 어머니가 막아주셨기에 겨우 졸업했다. 졸업 후 김항공에 들어갔을 때도 아버지는 나를 홍보팀에 배치했다. 너는 얼굴이나 팔아라, 실제로 한 말이다. 나는 밤마다 도면을 봤다. 회사 자료실에서 몰래 복사한 설계도. 집으로 가져와 새벽까지 분석했다. 아버지가 무시하는 동안 나는 그의 회사가 놓친 기술 격차를 하나하나 메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웃을 테니까. 그날 회의 끝나고 장군이 나를 따로 불렀다. 김수아 씨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나온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장군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32살, 아직 젊다고들 하지만 나는 이미 늙어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비웃는 표정, 동생이 어색하게 웃던 얼굴, 임원들이 동조하던 눈빛. 그 모든 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나는 와인을 한 병 땄다. 한 모금 마시고 토했다. 술이 아니라 분노가 역류한 거였다. 왜 나는 참아야 하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선명해졌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나를 붙잡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수아야, 내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강해져야 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제 알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숨겨둔 폴더. 내가 7년 전 설립한 블루스카이 테크의 자료들. 자본금 5억, 내 전 재산이었다. 아버지 몰래 대출받고 주식으로 돌리고 밤낮 없이 일해서 이제 시가총액 3조 가까운 회사로 키웠다. 직원들은 내가 김항공 회장 딸인 줄 모른다. 나는 그냥 대표 김이다. 아버지가 찾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 핵심 기술 스텔스 코팅과 AI 자율 비행 시스템 운하는 이미 특허를 냈다. 2년 전부터.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곧 될 터였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지를 관찰했다. 매주 열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소아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된다며 웃었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계산했다. 블루스카이 테크는 비상장 회사였다. 아버지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김항공과 겹치지 않는 분야만 공개했다. 민간 드론, 소형 항공기 부품. 하지만 핵심 연구팀은 별도 건물에 두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동생 민주는 착한 애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버지가 밀어주니 열심히 했다. 하지만 능력은 평범했다. 나는 민준이 제출한 보고서를 훔쳐봤다. 오류투성이었다. 아버지는 그걸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나는 처음으로 민준이를 불렀다. 카페에서. 오빠, 나 좀 도와줘.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건 5년 만이었다. 뭐 무슨 일인데?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가 나를 너무 무시해서.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래, 내가 말해볼게. 나는 고맙다고 했다. 속으로는 알았다.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바로 일렀을 거다. 언니가 뭔가 준비 중이래. 아버지는 웃었을 거다. 그 애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나를 더 무시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무시할수록 방심한다. 방심할수록 빈틈이 생긴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게 맞나? 그 질문이 자꾸 올라왔다. 어머니가 보신다면 뭐라 하실까?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암이 악화됐다는 걸 나는 알았다. 병원 기록을 봤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나는 그 기록을 출력해 서랍에 넣어뒀다. 아직 쓸 때는 아니었다. 장군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장군은 직설적이었다. 김항공의 제안서는 솔직히 기대 이하입니다. 당신 쪽은 다릅니다. 나는 대답했다.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김항공은 배제해주세요.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정치적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때렸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지웠다. 괴물은 이미 아버지였다. 나는 그저 거울을 들이대는 것뿐이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의심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졌다. 나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중요한 건 클라우드에 있었다. 요즘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취미로 드론 공부해요. 아버지는 코웃음 쳤다. 그래, 잘해라.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불안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 불안을 키웠다. 회사에서 일부러 실수했다. 홍보자료에 사소한 오류를 넣었다. 아버지가 직접 지적하게 만들었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웃었다. 블루스카이 테크의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 신형 무인 전투기 프로토타입. 성능은 김항공의 현행 모델보다 40% 우수했다. 장군이 직접 와서 봤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약서 초안을 건넸다. 동생 민준이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나를 따라다녔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했다. 언니, 요즘 바빠.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조금. 민준이는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가 언니 회사 조사하래.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그래. 고마워. 알려줘서. 민준이는 당황했다. 아니 나는 그냥.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자료 일부를 흘렸다. 가짜였다. 블루스카이가 민간 드론 회사에 불과하다는 자료.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전달했을 거다. 아버지는 안심했을 거다. 하지만 진짜 자료는 이미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김항공의 기술 유출 의혹 자료. 증거는 조작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버지가 경쟁사에 팔아넘긴 부품 거래 내역이었다. 내가 3년 전 발견한 것. 이건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을 때 나는 22살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울며 나를 붙잡았을 때 아버지는 골프장에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았다. 흔들릴 때마다. 계약 발표 날이 다가왔다. 국방부가 두 회사 김항공과 블루스카이 테크를 최종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블루스카이. 그게 뭐야? 처음 알았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서재에서. 너 그 회사 아느냐?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는데요.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조사해봤어. 대표가 김씨라던데? 나는 미소 지었다. 동명이인 많죠.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처음 봤다. 너 설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아버지를 더 괴롭혔다. 발표 전날 아버지가 장군을 만났다. 로비를 했다. 예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장군은 단호했다. 기술력이 우선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와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취해서 나를 불렀다. 소아야, 내가 맞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이러는 거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비웃었잖아요. 장군 앞에서. 아버지는 비명을 질렀다. 그게 다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다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곧 생각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던 밤을. 발표 당일 국방부 브리핑룸. 아버지가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정장을 입고 대표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장군이 발표했다. 차세대 무인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은 블루스카이 테크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렸다. 나는 일어나 박수를 쳤다. 속으로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빈 껍데기 같았다. 김항공 주가가 폭락했다. 3일 만에 40%. 아버지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동생 민준이가 울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나는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너 다 내 짓이구나.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증권사들이 매도를 시작했다. 내가 미리 접촉한 펀드들. 기술 유출 의혹이 터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협심증. 나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대신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곁에 있어줘.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제발 그만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민준이는 무릎 꿇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빠 말 들은 게. 나는 잠시 흔들렸다. 민준이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저 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도 나를 무시했어? 그 회의장에서.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다. 김항공은 부도 직전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병실에서. 소아야 용서해다오.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용서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내가 뭘 한 거지. 복도가 끝없이 길었다. 발이 무거웠다. 블루스카이는 상장을 준비했다. 시가총액 10조 예상. 나는 대표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항공은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아버지는 퇴원 후 집에서 치과했다. 언론은 재벌 2세의 폐륜이라 썼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동생 민준이는 해외로 떠났다. 마지막 메시지. 언니 미안해. 그리고 무섭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왔다. 내 아파트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소아야. 나는 문을 열어줬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참 침묵했다. 내 어머니 미안하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계속했다.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차를 끓여줬다. 아버지가 마시다 말했다. 이제 다 내 거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모든 걸 가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거울을 봤다. 눈이 죽어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이게 정말 승리였을까?